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진 부동산 클래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이 됐잖아요. 네. 네. 정말 사실은 저는 그날 바로 전화가 훅 주했어요. 전세 내놨잖아요. 네, 전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계약이 체결되긴 했지만 또 약간 이제 좀, 우여곡절. 아, 됐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 네. 우여곡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있지만 네. 이번에 항상. 이번 그 31일 날 공포 시행되는 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네, 간단하게 좀 핵심 소개 내용을 좀 설명해 해주세요. 주세요. 그냥 네. 짚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계약이 되면 이제 2+2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네. 사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2+2로 넘어가는 기간 안에 5% 인상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된 인상이 어렵던 게 아니라 5%까지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 안에서도요. 그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 안에서 더 낮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4%로 해야 네, 된다. 네, 네, 네. 상한이 5%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리밋이 되죠? 5%지 그 밑에서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4%. 아니, 그러니까 상한이 5%고 5% 밑으로 얼마든지 지자체가 할수 있다. 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하여튼 얘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네. 전쟁이 시작될 분위기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세입자하고- 일단 내용을 좀 압시다. 그래 4년 2+2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또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 하시는 분들도 다 구청 가서 이제 신고해야 되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있죠. 계약하시고 그렇죠. 30일 이내입니다. 한 달 네.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동안 전세입자가 뭐 구청 가서 네. 신고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금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네, 사실. 네. 그거 있고 자금 추적도 있지만 사실 소득에 대한 추적이 되죠. 그렇죠. 예, 얼마 전에도 지금 이슈가 됐던 게 그게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네, 거죠. 네, 네. 소득 추적이 가능해진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세를 옛날에는 전세 계약하면은 정부에 신고를 안 하니까 네. 몰랐죠. 이게 그냥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는 뭐 이제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입 신고하고 거기에 이제 뭐 전세권 설정하고 뭐 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름아름 된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이제 법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얼마 전에 뭐 미국인이죠 어떤 분이 40채를 갭 투자로 네. 그랬는데 이제 소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고가 누락이 됐죠. 또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 중국분도, 네, 그렇죠. 네. 중국 분들이 중국 분도 또 이제 유학하러 들어왔다가 네. 또 샥 한번 뭐 서울부터 지방까지 갭 투자 제주도까지. 네. 네.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원천 봉쇄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라. 그래서 계약이 되면 한 달에 신고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 네. 5% 이상 못 올린다. 그리고 2년 더 살고 싶으면 받아들여 줘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의 이슈가 또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득 추적이 가능하고 그죠? 네. 이제 자금 추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네. 전세금까지 이제 다 조사가 들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월세로 다 네. 돌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월세를 돌리는 것도 네. 연한에 제한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전세를 주고 있다가 네. 갱신할 땐 월세를 바꾸자 했었을 때도 네. 그 5%에 안에서 이제 그 전원이 되는 예를 들면 전세 5억이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2억에 한 1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걸 아예 명문화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게 계약 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이쪽으로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면 네, 네. 화면이 안 이쁘니까 네. 이걸 여기다 놓자.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입자의 기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인데 제일 센 게 계약 갱신 청구 거부예요. 그래서 손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들어가 살려고요. 네. 그렇게 해놓고 안 들어갔어. 손해배상 때릴 수 있고. 그렇죠. 나 이거 들어가 살려고요. 팔아버렸어. 또 손해배상 때릴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분위기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오겠다,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자소서 같은 거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 사업 계획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들어가서 어떻게 누가 거주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가리는 게 애 있는 집 만듭니다. 4년이나 줘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또 이제 그 개. 그 이제 우리 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개나 고양이나 그런 것도 이제 가리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결국 이제 서로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집주인하고 협의가 이제 안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집주인이 완전히 중개사하고만 얘기하라 난 너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해놓고 이제 빠져나갈 이제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할 확률이 크겠고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은 어떻게 살 텐데 또 4년 후에는 사실 전세 계약 잘하면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질. 그러니까 지금 제 예상으로는 저희가 오늘 방송 타이틀이 전세 시대의 종말 이렇게 줬던 네네. 이유가 4년 지나면 제가 볼 땐 전세가 남아나지 않을 수 있겠다. 왜? 집주인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은 걸리고 뭐만 하면 제로금리고.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집주인이 거의 죄인이 되는 듯한. 그러니까 죄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서로 그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이제 종이 들이밀면서 자 이러니까 해주셔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카드가 없겠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를 무슨 들어서 카드 있습니까, 집주인?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내보낼 수 있어요. 오. 아, 네. 그런 거 페인트 칠 같은 것도? 팁이 될 수 있네. 페인트 칠 같은 거. 페인트 칠도 아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걸자고 마음 먹으면 못 하나 박는 것도 걸 수 있어요. 왜 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주에 네. 제가 아는 분이 네. 그 이제 가서 살다가 나올 때 큰일 나죠. 외국인. 빠져나올 때요. 네. 못 자국 하나까지도 다 체크하죠. 체크를 해요. 전부 다 외국인들.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이 되겠죠. 내 옛날에 삭막한 시대가 되겠군요. 내 옛날에 전세를 새 집을 지어가지고 줬는데 네. 2년 후에 나갈 때를 보니까 걔가 혜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걔가 이 계단하고 벽지하고 이걸 다 해놓은 거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사 가는데 어떡해. 어차피 나는 다시 할 거고. 이러고 했던 것들 다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인테리어의 변경이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다. 내보낼 수 집주인의 있고. 동의 야, 없이 살벌하게 되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기가 야, 힘들어져. 이제는 각박한 살벌한- 세상이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집을 자주 방문하겠네. 아니 그죠? 원상 복구의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상 복구라고 하는 게 집을 쓰다 보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유 그 대충 이 정도 그래도 내가 해줬던 거니까 내가 해야지 했던 것들이 이제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소식도 첨예해질 들었거든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소식도 들었어요. 네. 이제 이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딱 시행되니까 네. 계약서를 따로 각서로 쓰자. 네, 임용계약서. 임용계약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임용계약서는 그건 사실 위법이죠, 위법 배치가 행위죠. 되는 거니까. 근데 근데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위법행위죠. 나라 법에 나라에서 어찌 됐건 지금 하지 말라는 거에 배치돼서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다양한 또 편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집을 한 좀 이렇게 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 다 써놔야죠. 모든 기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쓰고 넘어가던 거. 왜냐면 이제 입장에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간다 했었을 땐 새로운 임차인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임차인은 또 이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전에 한 번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한 번 계약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또 여기서 이슈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따뜻한 관계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없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없다. 네, 그렇죠. 진짜 사실,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 살벌한 관계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편의를 네. 봐주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윤은 아나운서만 하더라도 분명히 예전 같으면 편의를 봐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는 내가 나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 이제 나가면 나랑 끝이고 그리고 맞아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랑도 관계도 그렇고 내가 굳이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손해 보면서 근데 굳이. 내가 왜 그래야 돼?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서로 아이 그럼 내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슈가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전세를 줬는데 재계약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로 바꾸자고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없다. 그런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아지는 없죠. 상황이 지금 돼요. 현재 그렇기 4년 때문에 내에 없잖아요. 소송이 많을 수도 있어요. 소송이 4년이 있을 수 지난 있죠. 4년이 지난 네. 다음에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조건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나? 받아들여줘야죠. 그거는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왜냐면 이제 그거 법을 그걸 만든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재미있는 이슈가 집주인이 거짓말하면 손해배상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추적을 하는 집주인이 거예요. 거짓말하면 내가 내 실거주 목적이다. 내가 들어간다. 했다가 네. 나보다 좀 비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5억에 있었는데 뭐 6억에 받았어. 그럼 이제 1억을 손해배상해야 돼. 이 사람이 걸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으나. 자,
저한테 5억에 새 들어 사셨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2년째 될 때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4년 끝나고 내가 들어가 살라고 예를 들면 집주인이 네, 저 들어가서 사야 돼요. 네. 4년 됐어? 네. 그럼 난 나가야지 당연히 4년 됐어.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6억에 냈어. 그러면 나중에 이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손해배상할 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윤희정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거니까 너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아 A, B, C로 얘기해봐. 윤희정이 내가 주인이야. 다시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 못하면 시청자도 이해 못 해. 세입자가 선배님이세요. 선배님 4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근데 부득이하게 그 동네로 이사 가야 돼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가는 그래서 거지. 네, 나갔어요. 어. 근데 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서태하게 들어온 거야. 비싸게. 2억으로. 비싸게. 그걸 나중에 보니까 윤희정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양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6억에 서태양한테 이 하려고 이슈가 그거 내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이미 나가서 딴 데 이사 그래서 갔어. 여기에서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이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열람을 딱 했더니 얼마에 낫다는 그거야 여기 마음이지. 집주인이 저 6억에 아이 낸 근데 거야. 그것도 이제 그게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거죠. 2년 하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항목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4년이라 들어갔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2년이라 그래. 2년, 4년 내에 2년. 그렇지. 2년이겠지.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되다 4년 다 살고 나갔는데 뭘 손해배상을 뭘 걸어? 2년 안에 건다는 거고 그 4년 내에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이슈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집주인이지. 자기가 무슨 자기가 집주인이지. 누가 그러니까 입장인데. 말이 조금 꼬였는데 네. 핵심만 짚게 되면 거봐. 자 보세요. 어쨌든 설명 기간은 잘못했잖아. 4년은 내가 4년 이내에 어찌됐건 4년 이내에 2년 내가 있다가 기간은 이제 4년 이내. 이 계약 만료 전에 내가 4년쯤 됐을 때라고 가정을 해도 그렇지. 내가 이제 들어가 살래요 하면 내보낼 수 있다 합의하에 근데 그렇지, 이 그렇지. 부분이 들어가서 산다고 얘기해놓고 다른 막상 사람한테 해봤더니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단상 2년 손해배상이 그때 2년 후에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 그치? 네. 설명을 잘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세가 2개월 연차됐거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세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천천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집주인의 권한이니까 네, 네.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그죠? 네, 그리고 월세가 2개월 연체돼. 네, 네. 그러니까 2개월 연체까지는 참는 거죠. 원래 계약서에 2개월 그죠? 넘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3개월째 되면은 바로 네. 아웃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제가 강남이라면 요즘에 빌딩 계약할 때 재소전 허해 주소라는 걸 씁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 없이 2개월 초과하면 내보낼 수 있다. 아마 이제 이 주택 시장에도 넘어오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세입자가 허위 신분으로 계약했거나 당연히 이건 안 되지만 주택을 주택 용도가 아니라 영업장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전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놓은 경우나 주택 전전세도 안 되는 거군요. 예, 그것도 안 돼요 원래. 그다음에 6번은 주택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이나 개축하거나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그거 뭐 인테리어보다 더 심한 거니까. 네, 네, 자, 네. 7번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거 기능 상실했을 때 내보낼 수 있고 그거야 그다음에 뭐 뭐 당연하고. 주택 전부나 일부가 멸실돼서 주거 기능을 잃었을 때 그거야 뭐 본인이 근데 서로 나오겠네. 합의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을 제공하고 퇴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했을 때야 뭐 가장 큰 상관없는 거. 이슈는 합의가 안 됐을 뭐냐면 때 문제지 이게. 어찌됐건 이 손해배상이라는 이슈가 떠오른다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그게 맞냐 네가 맞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관계가 날카로워질 확률이 크다. 예민해지고. 이렇게 네.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누가요? 누구요? 이 제도로 인하여. 누가요? 누구겠어? 소송이 늘어나면 누가? 변호사들만. 그렇지. 딩동댕 부동산. 법무법인을 세우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이제 변호사가 아니 내가 사장하면 되지. 그러니까 변호사 고용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아마 속출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투자하세요. 법무법인 안 되게 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전세 대출의 기준일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강석주 선배님, 네. 네. 박종민님. 댓글은 우리 끝나고 좀. 네. 네, 선배님 그럴까요? 보시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네. 우리가 계약할 때 전세할 때는 사실 가장 그 우리 서민들이 마음에 졸이 있는 게 아씨 전세 대출 동의해줘야 되는데 네. 원론적으로는 안 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은행 가면 다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네. 집주인의 동의를 안 해줄 확률이 크다. 그게 구찮게 왜 해줘? 그러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예. 인간다운 그런 정이 없어지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급박하게 막 이렇게 추진해서 이제 도장 뻐강 해가지고 시행했잖아요. 언제부터 되는 거야 이게?
이거요? 바로 언제부터? 31일 날 공포 시행이니까. 네. 언제? 몇 월? 공포랑 시행 7월 30일에 시작했어요. 벌써 그럼 지금 됐어요. 시작된 거 시작된 스타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해서 이미? 예.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니까 저희 집에요. 네. 왜냐면 딱 전세 매물이 저희 집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갔군요. 아니 근데 그럼 나갔는데 감사해야 되겠네. 아니야. 문재인 그 정부에. 계약이 안 계약을- 좋게 나갔어. 그러니까 뭐냐면 안 집주인이 좋더라고. 이제는 너랑 나랑 어차피 남남인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좀 사실은 불리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많이 어쨌든 불리하게. 네, 결론은 그렇게 됐고요. 그 요는 뭐냐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시행 전에 5% 넘게 올린 전세금 환불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시장이 이거는-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죠. 왜냐면 법을 이렇게 소급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임대차 3법이 이제 그 세입자들 특히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픈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이게 좀 많이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네, 네.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해졌습니다. 네. 자, 이미 법 시작. 시행 전에 5%를 넘게 올린 전세금 환불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얘기죠? 네네. 예, 요거는 제가 볼 가능성이 때는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요. 법은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예전에는 집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전세 놓을 때 뭐 해줘요? 뭐 해줘요? 주인이 도배, 장판 도배도 해주죠. 해주잖아요. 이제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지. 니들이 알아서 고쳐 쓰시면 장판만 해주고 도배는 자기가 뭐 예를 아이고 들어서. 장판도 이제 안 해줄 아니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방구 끼면 벌금 5만 원이다. 그럼 그 이전에 방구 낀 것까지 다 소급하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마무리하셔야 돼. 거야. 마무리하셔야 네.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전세로 인하여 심각한 내용이 왔는데 전월세 신고제 이제 자금 추적 이제 전세금도 자금 추적 소득 다 추적 당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오픈된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결혼식 하면은 이제 자녀들한테 집 네. 전세금 좀 해주잖아요. 네, 증여세 받겠죠. 이제는 네. 그런 거 없다라는 다 거 추적이 된다. 분명 다 추적돼서 나중에 연체료까지 물면서 세금 다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로 해가지고 4년 동안 임차인이 살 수 있는데 이제 집주인이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둘 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갈 수 있고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신박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럼 미국은 어떠냐, 호주는 어떠냐, 선진국은 어떠냐 놓고 봤을 때 이제 개인이 이제 빌려주는 임차해주는 그런 사업 쪽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늘어날 걸로 수 보고 있다. 대신 기업형 임대주택은 전세를 안 받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점점 월세 인생들로 전 국민이 편입돼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종말이 될 것이다. 네.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이 전세 제도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서민을 위한 제도였는데 그게 이제 갭 투자로 잘못 활용되는 바람에 네. 부동산 투기냐 투자냐 뭐 이런 혼란까지 일으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이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기 좀 네. 정리 좀 하고 우선은 지금 마무리하고 다음에 마무리하고 얘기하세요.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언제 하고. 끝낼 거야? 언제 끝낼 거야? 지금 정리 멘트 하는데 알겠습니다. 넘버 2에서 얘기하시든가. 네. 하여튼 지금 또 까먹었어요. 아니, 네, 우리가 이 전세 제도 우리나라만 있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장점도 많은 제도였는데 이게 갭 투자로 인하여 투기로 그렇게 비난을 받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제 월세 제도로 가는데요. 그만큼 서민들은 집장만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이제 별을 만들어서 따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는 집 사기가 30, 40대 죄송하지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